대표 사람하고 얘기를 하니까 발표하는 사람이 내가 민망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 듣는 이 시에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자로 또 김 선생님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안 돼도 되니까 적당하게 잘 해주십시오. 수피가 김창균입니다. 들어오실 때 마음드린 노중성의 작가입니다. 저는 효정신이 이 시대에 요충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효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생성하고 변화하며 생명은 유전하며 소멸과 생성을 거칩니다. 그 생명 변화는 일정한 법칙하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의 생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에서 영속되어 나갈 때 지켜져야 할 필연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는 사랑으로 가르침되며 십계명으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서양 문명에는 효 사상이 없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이미 하나님의 율법으로 규율하여 사회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기에 서양 문명의 기본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유교에서는 공자님이 효에 대해 어질인과 덕을 설파했고 노나라 대부분 맹무병의 질문에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처음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순임금이 예를 들어 대효는 대덕임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제2편에도 정자가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설하였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그의 저서인 중용 강의에서 효는 본원적으로 생명의 창조를 위한 절대적 성의 체험이며 인간 세상이라는 것도 결국 생명의 모입니다. 그 생명의 정도를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효의 체험을 발휘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학설들을 살펴보면 효는 사회적 윤리 이전에 우주적인 질서와 인간 생명의 근본 원리이며 생명 형성의 원천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 형성의 근본은 영원성의 추구에 있으며 영원성은 생성하고 소멸하는 회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주역에서는 이를 무에서 태능이 나오고 벽에서 음랑이 나와 만물을 낳아 기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발현은 품과 따름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품은 양이며 하늘이고 따름은 음이고 땅입니다. 품은 사랑이며 따름은 공영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품고 자식은 부모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세대와 하나의 세계가 가고 또 다른 하나의 세대와 또 하나의 세계가 인간을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첫째, 생명의 현상은 영원성에 있고 둘째, 영원성은 생명의 변화를 통해 구속에게 이어짐에 있고 셋째, 인간 생명의 영속성, 즉 변화는 품과 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성이 주는 교의 본질 가치이며 실체입니다. 두 번째, 효와 인간 윤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는 우리 인간 행동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옛 가르침에 효경에서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하여 불가매상 효지시하라고 하여 자신의 몸을 소중히 다루어 부모가 주신 생명을 온전히 하여야 함을 음명하였습니다. 다시 얘기 제2편에 보면 효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문자 그대로 옮긴다면 소효는 용력하고 중효는 용로하고 대효는 불기하나니 은자야여 막놈의 가히 용력이요 존인 아니면 가히 용로이요 박씨 빗물이면 가히 불기빈이라 하였으니 이를 공자님의 말을 빌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몸을 바로하여 부모님의 걱정을 없이 하고 가정에서는 은혜로서 부모님을 돌보고 사회에 나아가 덕을 갖추어 주유와 화합하며 부모의 영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천 윤리로서 현대 한국 사회는 주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주의적인 시민의식이 저치에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효와 현대사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현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대가족 제도와 윤리와 규범이 더 이상 적용할 되기 힘든 사회체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학의 발달과 경제적 풍요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심각한 노인 문제가 세대 간 갈등을 유발시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효는 한 개인과 한 세대가 책임져야 될 임무로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부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이해와 나눔,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같이 해결해야 할 삶의 방식이며 문화인 것입니다. 노인을 단순히 부양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길을 제공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공정의 사회 구성으로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나 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개인이 짊어져야 할 책무도 아닙니다. 나와 타인과 우리 이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이며 공동의 선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일하고 서로 나누고 보살피는 함과 따름의 생명본대로 효정신이 우리 시대에 전파되고 실천한 이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구성과 물질주의, 배타적 독선으로 인해 생명 경시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과거의 유산을 부정하고 노인 홀대의 풍조까지 만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서 온 것이며 현재는 다시 미래의 과거가 됩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공존하며 생명은 공간 속에서 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성 속에서 효정신은 생명의 본질에서 나온 가치이며 공존과 화합,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운한 시대에 효정신은 재조명되어져야 하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인륜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참 잘 지켜주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신석산 본부장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10분이 지났는데도 오늘 보니까 거의 저 뒷좌석까지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제1회 국제신문사에서 한 500명을 만나고 포럼을 했는데 그때 다 앉아 계셨습니다. 2회는 이 밑에 시청 대강당에서 한 780명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 다 앉아 계셨습니다. 3회는 우리가 서울 세종대왕 동상 앞에 가가지고 그 세종대왕 강화문 동상 앞에서 그때 좀 추웠는데 야외인데 역시 다 계셨습니다. 오늘 제4회 부산시 의회 대회의실에도 보니까 한 2시간 한 30분 정도, 왜냐하면은 대부분 3시 전에 오시기 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다 와 계십니다. 특히 우리 문우택 대한여인회 회장님, 그리고 울산에서는 정석윤 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효 최초로 하신 하상구 회장님, 이 세 분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 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책자 62페이지를 봐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두 권 드렸습니다. 이 한 권은 오늘 우리 각 박사님들께서 연구했던 모든 연구 과제가 다 되어있고 또 한 권 빨간 책자 요즘성이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각 서점에 베스트셀러로 지금 있는 방 옆에 계신 우리 김창균 작가님께서 만드신 수필입니다. 아마 그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면 책 같은 책을 이 제접했다는 것 갖다가 느끼게 될 거예요. 책 두 권을 더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저는 지금 62페이지 이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토론에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백형의 근본인 효를 통한 단어식 찾기를 갖다가 책임감 그리고 정직 협력, 상호, 질서 지키는 것, 요거를 갖다가 과연 백형의 근본 효를 통해서 가능한가? 이런 것을 우리 발표자님들께서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다른 분은 다 이렇게 다 하시지만 특히 인천에서, 인천 뭡니다. 인천이 사실 가까운 데는 아닙니다. 인천이 지금 부산보다 더 발전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오신 우리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 김시우 박사님에게 간단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백형의 근본 효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뭔가를 갖다가 의식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1번 보면은 오늘날 바른 의식을 찾아야 하는 이유 62페이지 제 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의야 국회의장님께서 작년 12월 29일 날 인성교육진흥법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연 이 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바른 의식을 못 찾고 있는가? 저는 가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성교육진흥법 올 7월달부터 실행할 겁니다. 각 학교에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국민의 예산을 부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왜? 이 안에는 효도 있고 우리가 하는 정직, 책임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형식적인 어떤 법안으로서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서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또 새로운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어떤 잘못된 의식을 찾자고 하는데 이 잘못된 의식을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하나의 밥벌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 돼 버리면은 우리의 의식은 하늘로 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 지금 보면은
노동조합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른의식을 찾자고 인성교육 진행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7월달부터 실행을 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관계기관들이 붙어 있습니다. 왜? 국민들 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서 끝나버리고 진정한 의식, 진정한 인성은 과연 찾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저희의 우려입니다. 이것을 저는 나중에 우리 김시루 교수님에게, 왜냐하면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보면은 바른의식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컴퓨터가 비슷해가지고 컴퓨터처럼 프로그램 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심어주면은 바른의식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착한 마음 만들기를 갖다가 부모님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착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냐? 우리가 인성이라면은 사람 인자에 마음 신자, 날생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성이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아마 부모님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마음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효가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의 지금 바른의식 찾기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번 봐주십시오. 이 정부의 힘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는 효행장려지원법도 2008년 8월 4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2014년 12월 29일 날 정의화 국회의장에 발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효행장려지원법 책상 속에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왜? 거기 보면은 효문화지원센터를 만들어라. 그것을 우리는 부산시 의회에 수차 건의를 해가지고 201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역시 서랍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래 많은 법을 만들었지만은 서랍 속에 잠자고 있다면은 이 법은 아무 필요도 없는 법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옳은 법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가,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법만 만들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말로 형식적으로 돈을 버리는 돈벌이가 아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바로 경로효청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모르는 현실, 아이를 낳기 싫어 자식을 낳지 않는 현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자살해버리는 현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을 해체해버리는 현실, 지식만이 오직 우선이라고 인성을 되시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각종 사회평미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민과 간이 함께 만약에 한다면은 아마 우리 민간단체와 간이 같이 이렇게 손 잡고 한다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 10월 25일 시청노동 광장에서 서병수 부산시장님을 모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에 보면 서병수 부산시장님은 바른의식 반드시 꼭 실천합시다라고 직접 차표를 서명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 약속이라면은 아마 아까 지금 우리 그 계리했던 7가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던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는 바른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7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한 가지 이유만 들고 우리 김시우 교수님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2월 1일 날 서면영암도서 앞에서 효민초를 갖다가 500명의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던져줬습니다. 저는 500명의 학생들이 과연 자원봉사 점수만 받고 이 효민초를 수행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효민초를 던졌는데 이 500명의 학생은 전부 다 가가지고 그 민초를 수행하고 왔습니다. 길이 진행하는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전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참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걸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 이거 요즘 아이들 정말 이 스마트폰 잘 활용하고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르침을 하구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선한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바른 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물질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빠졌을 뿐이지, 가르침을 하고나는 걸 갖다가 2월 1일 날 영감도서 앞에서 500명의 학생을 통해서는 느꼈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우리 후세들은 바른 의식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지 우리 후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바른 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올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입됩니다. 수억이 투입됩니다. 그 돈을 투입한 것을 진실되게 우리나라는 바로 서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걸 갖다가 우리 김시우 교수님한테 효를 가리키는 교수님이시니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도 같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7월 2일 날 여야 만장일치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현재 사무관이 전담사무관도 없고 그 중에 자기 12가지 업무 중에 한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무의미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인성교육 촉진법이 되었습니다. 뭐 하여튼 우리 효하는 사무 입장에서는 인성을 바르게 좋은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말로만 성찬하고 제도만 자꾸 만들어가 애들한테 더 불편만 또 애들한테 인성교육 한다 뭐 한다 저거 내라 뭐 이거 하면 애들이 아마 이 효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효가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내일 우리 학교 수여식 때문에 제가 교학처장으로서 굉장히 바빠서 오늘 제가 못 왔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일본에 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당, 야당의 대표자 되신 분이 부산 출신입니다. 또 현재 국회의장님이 또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효를 우리도 학교를 2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승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정부 당국자, 청와대 그 수준에서 이것을 중요성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지금 민의를 우리가 부산에 이 효, 이런, 의식한다는 것을 청와대 어떤 경로로 통해서 하고, 또 여야 당수들한테 이걸 해가지고, 그래서 인성 교육을 하되 솔직히 가정에서 효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40대, 50대가 자기 부모한테 효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대로 실천하면은 따로 크게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효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바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주걱이 전도돼가지고 이 진짜 가르치는 효는 안 가르치고 변종만 일으킵니다. 오늘 백행지 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은 뭡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저는 지금 효를 상당히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뿌리가 썩어가는데 가지에다가 계속 주사 주고 비료만 자꾸 뿌린다고 그 뿌리가 살아납니까? 뿌리를 살리는 것은 효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아까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성경에도 효가 뿌리다, 근본이다 했는데 이거를 도외시하고 가지치기만 하고 가지에다가 농약만 계속 쳐가지고 비료만 하면 오히려 공해만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효포럼은 매우 걸리면서 의의가 있고 효를 살리면 나머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폐륜 범죄라든지 이런 범죄는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인 것은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는 효충 사상을 5천년만 지켜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효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갈수록 점점 부모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잘 초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교장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그만두면은 젊은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마 효 초청을 안 할 겁니다. 왜? 효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결국 그런 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명을 내놓고 정말로 이 효운동을 해야 하면은 살 길이 있다. 3.1 운동이 왜 결국 그 당대에서는 못 이루었지만은 45년도에 대한 독립이 되었듯이 오늘 이 효운동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은 노력하면 요원의 불길처럼 대구로 광주로 북향에서 전 세계로 뻗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분은 토론에 짓는다고 하시는데 프로에 계신 분들이 내가 꼭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왜 말 안 하느냐 그 계실 겁니다. 계시는데 이제 보통 프로에 계시면 질문하시면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질문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딱 질문만 조이 딱 적어가지고 딱 이런 식으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십니다. 예, 맨 앞에 물어보죠. 울산서 선생님 문자 해주세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 존경합니다. 저는 효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70평생 연구한 바대로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대정부 지리 메트로 된 거리합니다. 효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은 대학교 수능 시험에 출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출제를 안 했는데 요즘 젊은 참 학부모들이 효를 모르기 때문에 대학에 그냥 실력만 부치가 아마 보내가지고 그러면은 출제 입시하고 넣어라. 수능 시험에 출제를 몇으로 하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사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바른 의식 찾기 홍보 단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육과 교를 통한 교육과 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강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 단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아니고 정리하시는 꼭 하셔야 가만 저 뒤에 분이 먼저 지금 손 드는 건데 저 맨 뒤에 분 누구십니까? 이제 지정돼서 한 사람 없던 갑니다. 네. 아 이장군님 하시네. 저 오늘 교수님들 좋은 강의 효를 오늘 저는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36년간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충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군대생활 하는 동안에 부하들도 약 한 10,000명 이상을 지휘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것은 아니다 싶었어요. 55페이지 오상영 교사님 바른 의식 찾기에 중간쯤에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은 은행을 본받아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바른 은행을 심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군인들의 병명심말이 그러해서인지는 몰라도 말씨가 거칠고 좋지 않은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군에 갔다 오면 사람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교수님이 여기서 발표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식을 내 손자를 외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로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예, 고개를 듣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해 그 우리 3.8 운동 때 토크 쇼에서 나왔던 교수님들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요즘 군인들의 그 병영 생활에서 어떤 은행들이 오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상당히 좀 거치는 면이 좀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는 참 좋고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말 안 듣는 자식들 군대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그거는 그 가서 이제 그 규칙적인 생활, 단체 생활 배워가려고 보내는데 말씨가 저렇게 욕하고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아마 이게 앞에 부분도 다 빠지고 욕만 속 나오니까 우리 이장님한테 거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꼭 말씀 안 하시면 백날씀 하시죠. 하시라니까. 예. 예, 저는 효사관학교 3기로 2009년도에 수료해가지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 맞는 말씀을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 수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철이 든 사람이 돼 하는 얘기예요. 맞죠? 다 철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은 철이 든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정말 그 아이들을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그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사님. 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신 분인데 아마 내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네가 좀 거꾸로는 못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책임감도 지금 느끼는데 지금 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가만히 계십시오. 보통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은 한 30분 조금 하는 건 이거는 예교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참 잘하는 편인데 내가 민영 하라니 꼭 자기 하라니까 또 잘하는 건 아까 조금 있었는데 조금 있으면 바람 되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정말 실질적인 그런 애로사항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것은 그 나이 또래에 걸맞는 사례집을 확보를 해서 보여줘요. 사례, 좋은 사례. 그거 아마 확보하기 어려우실 텐데 자녀를 어디서 해가지고 저희들도 제 입장 얘기만 하면 대학에서도 혼자 떠드세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주변의 경험담, 그 사건, 그 조합, 이거 소개해주면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현장에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아마 가서 이렇게 특강이라고 하시면 일단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싫어할 겁니다. 왜 그러면 제가 있는 학교의 윤리교육과 졸업생들은 부산 시내 대부분 윤리 도덕 교사입니다. 지들이 책임이 있어서 지들이 할 것인데 예부에서 와서 이렇게 의뢰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학생들이 안 받는 거 말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또 다른 면. 그래서 어르신네들의 경험담은 안 돼요. 그 청소년들 걔네들 속에 어떤 애들은 참 이렇게 하니까 지가 후회를 하더라. 또 이렇게 하니까 어느 걸 해서 참 부모님 즐겁게 하고 했는데 자기도 큰 파워 도움을 얻어가지고 바른 또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례가.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충분한 답변을 듣는다면서 힘이 드시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불초 소인이 앞에 세 분 발표하신 분하고 그다음 토론하신 분들하고 얘기한 내용을 제가 상당히 적었는데 제 나름대로 요약해보니까 발표된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을 하여금 생명력 있는 강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같이 뻗고 당신의 사상으로 옛날 것은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니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효교육이나 인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건 요즘 우리의 반두라라는 심리학자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능력을 가진 이론이 모방학습입니다. 모방학습. 선생님은 바람풍 하는데 니 바람풍 해라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바람풍 해야 그 아이들도 바람풍 한다 이겁니다. 아버지는 계집주라고 돌아다니면서 니는 말을 잘 살아리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반두라가 말하는 모방학습, 모범을 어른들이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로 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CCTV를 만들면 어린이집 문제 없으실까요?
이거는 굉장히 당상 같은 얘기예요. CCTV 100대 같은 데 놔보세요. 그러면 좀 해결 안 된다. CCTV 만드는 돈 가지고 우선 그거는 대중요법으로서 이런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지금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치원 선생님 교육시켜야죠. 학부모 교육시켜야죠. 예? 그 학부모 감시하러 간다. 그 학교 선생님하고 학부모가 감시를 하는 아이들 누구는 지금 오고 수업하겠어요? 딱 배입니다. 그래서 3월 28일 날 어린이집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대적인 세미나를 부산에서 합니다. 혹시 그런 광고가 나오거나 이런 데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까지 오늘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세 분 선생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신 세 분 선생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또 프로에서 끝까지 경청하시고 좋은 공연을 주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마치고 서면 아이언협회에서 교 이사회에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사회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선생님 앞에 그냥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앉으려고 뒤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념 촬영 후에 우리 서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서면에 대관람 호텔 오늘